네, ETF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NH 아문디 자산운용 ETF 투자본부의 김현빈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ETF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간 매수 상위를 어떤 종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을 살펴보면은요, 기관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를 많이 4,600억이나 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타이거 MSCI 코리아 TR 1,500억, 코덱스 200 1,500억, 타이거 200 이렇게 샀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코덱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WTI 원유 선물이 좀 특이하게 보이네요. 네. 그다음에 코덱스 미국 울트라 30년 선물, 이제 채권에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시장 대표 지수를 많이 좀 매수를 했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시장 대표 지수뿐만 아니라 WTI 원유 선물, 그다음에 울트라 30년 선물에도 채권에도 좀 투자하고 있구나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안 좋게 본다는 게 참 인상 깊네요. 한 주간의 성과가 깊었던, 성과가 좋았던 ETF는 어떤 것들? 한 주간의 성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간 수익률 상위 종목뿐만 아니라 하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봤고요. 한번 주간 수익률 상위 한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코덱스 은선물이 플러스 9.64%, 그다음에 미국 팡플러스가 8.4%, 미국 테크 탑10이 6%, 그다음 팔라듐이 5%, 나스닥 100이 5%, 나스닥 100 TR이 5.49, 골드가 5.38%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상승한 종목들이 원자재 쪽이 좀 많이 상승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워낙에 지금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그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승률은 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만약에 넣는다면 1위는 골드 선물 레버리지가 11.48%입니다. 최근에 골드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스닥 100 선물 레버리지가 10.77%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뭐 급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레버리지 인버스가 너무나 이제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그걸 빼고 했더니만 이번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2,400 언저리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골드와 그다음에 원자재 그리고 나스닥 종목들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많이 올랐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 수익률 하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위 지난주에는 어떤 게 많이 빠졌나 한번 살펴보면요. 유럽 탄소 배출권 ETF들이 마이너스 10% 이상 기록했습니다. 하나로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도 마이너스 9% 하락했고요. 그동안 미디어 업종들이 많이 좋았었죠. K-팝 앤 미디어, 그다음 미디어 컨텐츠 이런 종목들이 9% 넘게 하락을 했고요.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원유 선물을 많이 산 이유가 있네요. 원유 선물이 8.5%나 하락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다음에 원유는 반대로 좀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그 은행발 글로벌 위기가 좀 나오면서 지금 실물 경기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유 소비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원유는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금융 불안 위기 때문에 골드하고 선물, 골드 선물, 그다음에 은 선물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자재 ETF들은 많이 상승했던 그런 주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진 이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같이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원유 가격이랑 같이요.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 탄소 배출권 가격도 이제 같이 급락하게 되는 탄소 배출권을 더 필요 없고 천연가스가 싸면 이제 석탄보다 천연가스를 쓰면 되니까 그런 가격 때문에 지금 탄소 배출권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변동성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인데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ETF를 해지용으로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ETF를 이 시점에서는 봐야 될까요? 네, 이 시점에서 지금 변동성 해지하는 상품이 무엇일까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최근에 보면은 금융시장이 불안하다고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 한 주간도 지금 5% 올랐고요. 어제도 올랐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장이 급등 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해답을 나스닥 ETF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나스닥 ETF요? 지금 우리나라의 나스닥 ETF 상장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스닥 하면은 어떤 걸 투자해야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나스닥 ETF 한번 모아봤고요. 보시면 미국 나스닥 100이 있고요. 미국 나스닥 100 TR 상품이 있습니다. TR은 어차피 배당을 재투자하는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 넥스트 100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나스닥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100 지수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 100 지수를 얘기하는 게 나스닥 100인데 보면 수익률은 뭐 나스닥 100보다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테크가 있고요. 여기 지금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이 이 뭐 지난 9월에 상장이 된대요. 지난해 9월에 수익률 같은 경우는 1개월이
그다음에 뭐 나스닥 100보다도 훨씬 좋지 않고요. 3개월은 10%인데도 불구하고 커버드 콜은 3.8%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상품을 왜 투자할까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는 당연히 상승할 때 3개월 수익률이 19%로 가장 높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상승할 때는 뭐 당연히 레버리지를 하겠지만 네. 또 빠질 것 같단 말이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나스닥에 관련된 ETF를 쫙 모아서 그려보니까 당연히 그 초록색으로 나스닥 레버리지가 가장 그 높게 찍은 게 레버리지 네. 상품이고요. 중간에 이 파란색으로 커버드 콜 ETF를 보면 이 하락 중간 그 맨 밑에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중간 정도로 커버드 콜 ETF가 가는 게 있는데요. 이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이거 수익률이 나스닥 100이나 나스닥 100 레버리지보다도 좋지 않은데 왜 이걸 해야 그러니까요. 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 나스닥 ETF에서 아까 변동성을 해지하는 수단은 어떤 게 있나 찾아봐서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이 상품을 한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게 작년 22년 9월에 상장한 상품이고요. 나스닥 100을 복제하면서 나스닥 100 ATM 콜 옵션 매도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야, 이게 좀 애매하죠. 예. 이게 옵션 상품을 같이 추가하는 상품인데요. 예. 여러분들이 옵션 하면 굉장히 어려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위험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콜옵션 매수 매도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분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콜옵션 매수고 이렇게 네. 하면 콜옵션 매도다. 이해하기가 뭐냐면 이쪽으로 가면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주가가 콜옵션 매수는 올라갈수록 계속 이익이 나는 건데 콜옵션 매도는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해가 되세요? 시장이 상승하는데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시장에 상승에 투자하는데 왜 하락할까? 이게 투자할까라는데 이거를 짬뽕하게 되면은 이 콜옵션 매도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나스닥 100이 변동성이 많이 왔다 갔다 할 때 콜옵션이라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서 변동성 프리미엄을 넣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게 월 배당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월 배당 상품으로 해서 수익률은 나스닥 100보다 좋지 않지만 월 배당이 작년에 보니까 월 1%씩 해가지고 12%나 되더라고요. 너무 괜찮은데요? 네네, 완전히 배당이? 괜찮죠. 예. 하지만 나스닥 100 수익률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은 아니지만 이게 월 배당으로 내가 인컴형 수익으로 얻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품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네, 측면이네요. 안정적인 수익률하고 예. 꾸준히 내가 배당 수익률 얻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초지수 종목을 보면은 뭐 똑같습니다. 뭐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컴, 그다음에 알파벳,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똑같이 있고요. 여기에 콜옵션 매도가 있는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컴형 내가 배당을 노린 투자자들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변동성 장세에 안전하게 나는 배당 정도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네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상장한 ETF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신규 상장한 ETF는 하나로 코프 금리 액티브 ETF와 그다음에 에이스 미국 30년 국제 액티브가 있는데요. 먼저 코프 금리 액티브로 보시면은 작년에 이 상품이 나와가지고 다른 이제 운용사에서 나왔던 게 한 3조 이상 자금을 끌어모았었죠. 이게 코프라는 거는 코리아 오버나잇 파이낸싱 레포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무위험 이제 채권 금리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손실이 없이 조금씩 시장이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수익률을 주는데요. 코프 이제 한국 예탁원에서 발행하는 지수인데 이 지수가 지금 오늘 보면은 3.38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식 같은 걸 투자하고 뭐 삼성전자 뭐 무슨 막 투자하다가 잠깐 쉬어가는 타임에서 돈을 뺐다가 다시 예금 높은 금리에 넣는 게 아니고 이런 코프 ETF에 잠깐 투자했다가 1년에 한 3.38%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쉬어가면서 파킹형 통장 ETF라고도 하죠. 잠깐 쉬어간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상품이 올라갈 때는 투자할 수 있는 내가 뭐 시장이 빠질 때 인버스 ETF를 투자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잠깐 쉬어가는 코프 금리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채권 ETF 많이 했는데요.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가 이제 한국 투자 신탁 운용에서 나왔고요. 잔존 만기 20년 이상 투자하는 초장기 국채 현물에 투자하는 첫 ETF이기 때문에 30년이라고 하면 듀레이션도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한번 미국 국채 액티브 ETF도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참 ETF의 세계는 넓고 깊은 것 같습니다. 공부할 게 많습니다. 네, NH 아문디 자산운용 ETF 투자본부의 김현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